자, 만해 한용우 선생님의 거짓 이별이라는 시야. 자, 본문 바로 들어갈게. 당신과 나와 이별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 그러면 화자와 당신은 지금 이별한 상황이 되겠지. 당신은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의미로 해석된다 그랬어. 사랑하는 님이 될 수도 있고, 조국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불교의 진리가 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조국이 이별했다는 얘기는 주권을 상실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화자와 당신은 이별한 상황임을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일행에 나온 거야.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이별. 자, 이거는 뭐냐면, 거짓 이별은 뭐냐면 상황적으로 본다면 이별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별했다고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거짓 이별이라는 건 믿을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이별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야. 보통 님의 침묵의 시에 보면 님이 떠났어. 근데 나는 안 보냈대. 그럼 떠난 건 진짜거든? 안 보낸 건 뭔데요? 마음속에 아직 님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이별이지만 이별이 아닌 거가 되잖아. 비슷한 얘기야. 이 거짓 이별이라는 게 그거야. 믿을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이별이고, 일시적으로 이별한 상태야. 그러니까 일시적이란 말을 썼으니까 다시 돌아올 거고 만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별을 거짓 이별이라고 표현한 거야. 금방 얘기했지만 님의 침묵에 보면 님은 갔습니다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구절하고 똑같은 거지. 자, 그 다음에 거짓 이별이라 할지라도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은 이별한 상황이야. 근데 인정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만날 거야. 일시적인 거니까 거짓 이별, 이별이 아니라고, 가짜 이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건 서로 헤어져 있다는 거잖아. 그지? 결국 몸이 떨어져 있다는 건 사실이고, 위에서 말한 대로 잠깐이라면 다시 만날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나는 아직 마음속에 님을 보내지 않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화자는 이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낸 거지. 정서는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별이 떠나면 어떻게 돼? 만남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당신하고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걸 이 구절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당신과 만남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어. 이 거짓 이별은 언젠가? 앞으로 얼마 후인가? 가늠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만남도 또 어려울 것 같다라는 뉘앙스도 풍기고 있다. 알았니?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아니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 해 가고 두 해 가. 그러면 한 해, 두 해 가면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얼마 아니 된다고? 얼마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대. 아주 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도화는 복숭아꽃이야.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 낙화가 될까요? 일단 도화가 낙화된다고 했으니까 시간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도화는 복숭아꽃이라고 해 있고 이거는 아름답고 싱싱한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젊음을 말한 거야. 지금 이별 상황이 화자는 젊다고 하더라도 낙화가 몇 번이나 되면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를 먹을 거 아니야. 그럼 늙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별 상황이 한참 지나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젊었던 아름다웠던 내 모습은 늙어서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될까요? 그랬으니까 일종의 이게 길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 밑에 푸른 구름. 푸른 구름? 이거는 검은 머리고요.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도화, 아름다움, 젊음을 말하는 거고, 구름이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발에서 하얗게 될 때 백설,
백설이 될까요? 그러면 흰머리가 되는 거잖아. 그지? 앞에서 말한 건 똑같아. 도화는 아름다움, 젊음, 낙화는 늙음과 뭐 초라함이 되겠고, 두 귀 밑에 푸른 구름은 화자의 검은 머리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백설은 화자의 흰 머리가 되겠네. 그럼 결국 이별이 상황이 길어지면 당신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내 젊음 다 늙어버릴 거고 이 아름다움 다 초라해버릴 거야. 그것도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의 주된 정서는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이별 상황에서 만나지 못하고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머리는 희어가도 마음은 붉어갑니다. 그래,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별 상황이 길어졌어. 늙으니까 흰머리가 나겠지. 근데 마음만은 아직도 사랑이 변치 않고 오히려 끓어오르는 붉은색이야. 열정이지, 그지?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마음은 붉어갑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여기 흰머리의 흰, 붉어가는 머리, 마음의 붉은색, 그럼 이건 색채의 대비고 강렬한 인상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지?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워갑니다. 피, 여기서는 젊음의 열정 정도 되겠지. 젊음은 시그러들어 늙어가는 거니까 피는 식어가도 눈물, 여기서 눈물은 뜨거운 눈물, 사랑의 눈물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촉각적 이미지겠지. 더워갑니다가 촉각적 이미지란 말이야. 저 식어가는 건 차가운 거니까 이것도 촉각적 이미지. 그래서 머리는 희어가도 마음은 붉어갑니다.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의 대조고 색채 대비고 대꾸라고 해도 돼. 머리는 마음은 희어가도 붉어갑니다. 이렇게 짝이 있으니까 대꾸라고 해도 되고 밑에 것도 똑같아.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워갑니다. 이거 피는 눈물은 식어가도 더워갑니다. 이것도 일종의 대꾸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는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대비하고 있다. 대비가 정반대야. 대조라는 의미하고 비슷한 거야. 시에서는. 자, 그래서 각각은 반대가 되겠지. 머리카락은 나이가 들면 희어지는 거고, 하지만 마음은, 열정, 사랑은 계속 변함이 없는 거고, 피는 식어가도 이 피는 젊음의 열정의 젊음의 열정. 그러니까 젊음은 없어져도 그 없어지는 것만큼 눈물은 그 뜨거운 눈물, 사랑의 뜨거운 눈물은 더워갑니다. 더 뜨거워질 거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 다음에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언덕에 사태가 난대.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나? 그런 거지. 언덕이 무너져도 희망의 언덕엔 물결이 뛰놀아요. 희망의 언덕엔 만날 수 있는 희망이 되겠지, 그지? 여기서는 사랑의 언덕에 사태가 난 건 이별이고, 희망의 언덕에 물결이 뛰노는 건 만남이 되겠지, 만남. 결국 희망의 언덕에 물결이 뛰놀아요라는 말은 이게 마음이 있잖아. 희망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뛰어올른다. 희망을 저버릴 수가 없다는 거지. 오히려 더 점점 간절해지고 그 간절한 마음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야. 그럼 여기 지금 세 줄이 모두 대꾸와 대조로 되어 있단 말이야. 짝이 돼 있어. 사랑의 언덕, 희망의 언덕. 사태가 나도 물결이 뛰어나. 다 대꾸, 대조에 해당된단 말이야.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대조고 짝은 대꾸야. 자, 그 다음에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유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아요. 자, 그러면 유리가 원래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 지금 님과 이별한 이 상황은 거짓 같은 이별인데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인정할 수도 없고 이거는 언제든지 유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아요. 떠나버릴 거다. 그럼 유리에서 떠난다는 건 만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는 님의 친구 아까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회자정리 거자필반 이런 말이 있거든. 만나면 헤어지게 되고 헤어지면 다시 돌아온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요즘 헤어졌으니까 어떻게 돼? 다시 돌아온다, 다시 만난다 라는 걸 강조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님의 침묵의 회자정리 거자필반에 해당되는 건 거짓 이별을 언제든지 유리에게서 떠날 줄만 알아요 라고 된 부분이야. 자, 마무리해볼까? 그러나 내묻혀야지. 만해 선생님 시는 이렇게 그러나가 중간에 딱 나오면서 시상이 딱 전환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 그러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와요 라고 돼 있네. 이 해석이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죽음은 뭐냐? 님과 진짜 거짓 이별이 아니라 진짜 이별이 되면 나 죽어버리겠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나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사랑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우리가 죽어도 못해 그런 말 하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서의 죽음은 정말 거짓 이별이 아니라 진짜 이별이 된다면 그 순간은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죽음은 당신과 거짓 이별이 끝나면, 즉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난 죽는 것까지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거짓 이별이 없어진다면 나는 죽는 것까지 감수하겠다 라는 뜻이야. 알았니?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두 가지 죽음을 가지고 와요 라고 돼 있어. 자, 만약에 있잖아, 이별이 정말로 온다면, 마지막 줄인데, 이제 마지막 두 줄인데, 이별이 정말로 온다면 그 순간은 자기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다 끝나는 거잖아. 극단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별을, 거짓 이별이 진짜 이별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느끼는 순간, 그건 죽음과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이게 만해 선생님의 거짓 이별이라는 시고요. 뭐 내용이 그렇게 또 특별하진 않아. 왜냐하면 만해 선생님 시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줄글처럼 전개되고 있고, 내용도 단어도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당신과 이별을, 주권을 상실했다, 이걸로 해석해도 돼. 아니면 부처님을 내 마음속에 잃어버렸다 라고 해도 되고, 불교적 진리 나 깨달은 줄 알았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 다시 만나야 되거든. 스님은 불교적인 어떤 수행자잖아. 그 불교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평생 동안 수행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별을 했다고 생각해봐. 절대적인 대상이 내 앞에서 사라져버린 거야.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면 돼. 믿고 싶지 않겠지. 그리고 언젠가는 만날 거라고 믿고 싶겠지.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있고 잃어버린 건 거짓된 이별이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니? 이게 만해 선생님의 거짓 이별이다.